안녕하세요. 수학탐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몰아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 선생님, 도대체 수학 공부 얼마나 해야 돼요? 어, 여러분 생각은 어떻나요? 하루에 수학 공부 얼마나 해야 되나요? 그리고 딱 이렇게 몇 시간 공부를 한다 이런 거에 어, 그, 그 시간하고는 별도로 그럼 그 시간에 맞게 공부를 한다면은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이렇게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 것이 좋은지. 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빡세게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도 공부하고, 이게 최상이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 체력이 고갈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아고갈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힘을 많이 빼서 오랫동안 그 집중을 계속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런 사람이 무조건 그 수학 성적에서도 그 고득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강성태님의 동영상을 보면은 그런 여학생이 있어요. 하루 18시간씩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답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문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어, 이렇게 제가 말한 요거는요, 그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빡세게 오랜 시간 집중을 한다는 뜻은요. 이게 벼락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뜻은 주 7일이 있으면 똑같은 15시간을 이 경우에는 주 3일을 골라서, 이거 몇 시간이죠? 지금 15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3일을 골라서 하루에 5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일은 휴식을 하는 거죠. 수학 공부 안 하고. 자, 요게 좋은지, 아니면은 분산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주 7일로 한다면은 그 주 7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6일로 나누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2시간, 자, 이러면은 12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 어떤 날은 한 2시간 반 하면 15시간이 나오겠죠? 그럼 2시간 반으로 할까요? 2시간 반씩 6일. 이렇게 6일을 공부하든지, 네. 그러니까 똑같은 15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분산시켜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냥 정문적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요. 자, 케바케다. 이런 답변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케바케라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릴게요. 어, 어떨 때 이 벼락치기가 효과적이고 어떨 때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효과적인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절대 벼락 과목이 아니다. 자, 이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벼락 과목이 아니라면 분산을 시켜서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 이 전제를 깐 것은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자, 수학은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지 며칠 바짝 한다고 금방 뭐 실력이 늘지 않는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제를 깐 채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빡세게 그 오랫동안 집중하고 또 쉬었다가 오랫동안 그 집중하고 쉬는 것이 유리한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어, 어떤 상황에서 이제 빡세게 공부를 하는가. 자, 1번 적겠습니다. 1번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리 수학이 싫은 사람도 수학 공부 즐겁다는 순간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좀 오랫동안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자, 수학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재미있어. 자, 이럴 때 이렇게 빡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조적으로 분산시켜서 할 때는 언제죠? 분산시켜야 할 때 재미없을 때죠. 자, 이제 좀 알겠죠? 자, 그리고요. 어, 요것도 2번 상황에 대해서 또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뭔가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 부담이 있어요. 요거는 공부해야 될 게 적어요. 그래서 부담이 없을 때. 자, 요럴 때는 빡세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드리면, 그러니까 서울에 안 사는 사람이 서울 지리를 잘 몰라요. 아무리 이 내비게이션을 잘 이용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서울에 안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 때 되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 어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뭘 많은 거를 이렇게 넣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분산시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 집중을 해야 될 때는 내가 그 단원에 익숙할 때, 그 단원에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상태라면은 집중적으로 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초보자 쪽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고수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다른 거를 배울 때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수학 공부에서는 뭔가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는 게 많을수록 그리고 익숙하지 않을수록 분산시켜서 그러니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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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수학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안다, 익숙하다. 그리고 이 단어를 쓰고 싶네요. 뭔가 수학책 같은 데 보면은 맨 끝에 단원에 보면은 파이널이라고 있잖아요. 전 단원을 다 배우고 나서 그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그때는 진짜 빡세게 집중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죠? 좀 종합적인 게 아니라 세세한 단원 공부할 때죠.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자, 분산시켜서 공부하는 게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난이도가 이거는 학생 입장에서 주관적인 난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높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서 킬러 문제라 그러죠. 21번, 29번, 30번. 요 문제를 그 한꺼번에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많이 안 다뤄온 초보자가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 오늘 한 문제, 내일 한 문제 이렇게 해야 부담이 줄어들어요. 근데 요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킬러 문제들을 더 이 간격을 더 분산시켜 줘야 학습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킬러 문제도 그 빡세게 여러 문제를 하루 만에 해낼 수 있는 그 학생이라면 이미 전교 1등도 넘어선 고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빡세게 공부하는 게 좋을 때는 내가 고수다. 어, 전교권이다. 상위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학생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평범한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딱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일단 수포자가 되기 딱 좋고요. 있던 흥미도 없어지기 딱 좋아요. 그죠? 어, 자, 오늘은 여러분께 빡세게 공부할 때가 어떤 상황에서 좋은지 분산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좋은 것인지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수학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